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2026년 1월 23일이고 오늘 녹화의 5번째 마지막 주제와 함께 할 건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조금 가십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폴 피어스라는 선수,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니죠. 이 선수가 요즘 좀 NBA 씬에서 나름 핫한 사람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늘어놓는 사람이 됐는데 폴 피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뭐 디그린도 폴 피어스를 향해서 뭐 쓴소리를 한 것 같고 우연히 폴 피어스가 원래 득점 기계고 되게 한 보스턴 물론 이제 나중에는 팀을 옮기긴 했지만 그 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굉장히 좀 족적을 남긴 선수인데 원래 좀 이렇게 좀 이런 이미지의 선수였나요? 이런 이미지의 선수는 아니었죠. 예, 뭐 클러치 잘 넣고 뭐 우승도 한번 시켰고 나중에 뭐 워싱턴 가서도 클러치 슛 넣고 이러면서 막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고 올스타에도 여러 번 뽑혔고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죠. 왜 이렇게 돈이 좀 궁한 건가? 석준님은 폴 피어스라는 선수 어떻게 좀 기억하세요? 일단 폴 피어스를 기억하는 걸 떠나서 이게 사건을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 팟캐스트죠. No Fouls Given이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폴 피어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기준 NBA에서 3억 달러 이상 즉 맥스를 받을 선수는 딱 3명 있다. 누구냐? 이제 빅터 엠바냐마, 니콜라 요키치, 쉐이 기어스 알렉산더 딱 3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어때? 걔는 티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자기 팟캐스트에서 이제 굉장히 터무니없고 멍청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뭐 앤서니 에드워즈, 테이텀, 아데토쿤보 이런 선수들은 맥스 자격이 안 되냐? 그럼 너도 맥스 받으면 안 됐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약간 물어뜯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 게 이미 2016년에 한번 저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때는 이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폴 피어스였네요. 이미 이제 두 선수는 이제 으르렁거린 적이 있고 이제 2016년이었으니까 딱 10년 지났네요. 10년 지나서 한 번 더 미드로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 피어스가 망언을 좀 많이 하긴 했네요. 네, 그 듀란트 영입을 위해서 홈그랜을 던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관심이 굉장히 좀 또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저도 지금 매니아를 좀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루카 돈치치가 더 이상 뚱뚱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 보면 저도 뭐 이런 말 저런 말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의원님이 좀 체크하신 것 중에 폴 피어스가 좀 망언했던 게 좀 있나요? 근데 막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그린은 뭐 동상을 내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동상에 걸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선수는 뭐 우리랑 뛰었으면은 뭐 디펜시브 팀에 못 들었을 것이다. 뭐 말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왜 그러지? 기분에 따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그로꾼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NBA 어그로 하면 예전에는 뭐 캔드릭 퍼킨스 막 이런 근데 이런 선수는 사실 그다지 뭐 현역 때도 사실은 존재감이 미미하고 물론 같은 보스턴 셀틱스에서 뛰긴 했지만 폴 피어스와 그렇게 막 존재감이 미미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걸로라도 캐릭터를 잡아도 되지만 폴 피어스는 뭔가 잃을 게 좀 많은 파엠 수상자이기도 하고 근데 참 신기하네요. 혹시 또 뭐 폴 피어스 할 얘기 있어요? 제가 이거 찾다가 좀 되게 웃긴 걸 찾았는데 이게 디그린의 옹호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빈 가넷이 그린이 풀을 때렸잖아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결국에 이제 풀이 나갔잖아요. 근데 케빈 가넷이 당시 이제 폴 피어스가 진행하는 쇼타임 바스켓볼이라는 데 출연해가지고 뭐 우리 다 프로 선수고 자기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뭐 우승하면 벤치 멤버들이 그리고 가짜는 선수들이 거만해지고 예의 없게 행동해지는 경우를 나 또한 본 적이 있다. 이러면서 드레이먼드 그린을 쉴드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폴 피어스나 가넷다 약간 어떻게 보면 올드스쿨의 베테랑들이잖아요. 제가 농구를 접하기 이전 세대에서 좀 탑 정점에 있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뭐가 아쉬워서 나이를 먹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NBA 선수들이 이거 제가 비하는 아닙니다. 이게 좀 성숙하지 못한 레전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좀 격이 떨어지는 레전드의 대표 주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폴 피어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ESPN에서 그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린 이유가 그 2021년 4월 2일에 인스타 라이브로 비키니 입은 여자들과 막 술 마시면서 포커 치는 거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잘렸거든요. 그 이후에 한참 놀다가 2024년부터 이제 팍스 스포츠에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돈이 궁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폴 피어스는 제가 기자일 때 NBA 선수로서 제일 처음 단독 인터뷰를 했던 선수예요. 예. 그때 루키였을 때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샤리 바툴라임하고. 예. 그때 그래서 하이아트 호텔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말을 잘 하더라고요. 말을 잘하고 되게 살갑게 굴고 이런 선수였는데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러면서 실언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심을 더 받으니까 더 하는 게 아닌가. 그 폴피어스가 칼빵을 한번 그렇죠. 당한 적이 네. 있었죠. 네. 제가 인터뷰한 다음에 미국에 돌아가서 디스크 클럽에서 칼빵을 여러 번 맞고 위험하다 싶었는데 그 시즌에 그냥 복귀했죠. 잘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택 강도도 본 적이 않았나요? 폴 피어스가? 네. 생각보다 직접 보면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크고요. 네. 생각보다 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 맞아도 좀 깊숙이 박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피어스가 예전에 육성 슈가의 멤버였잖아요. 원래는. 나중에 좀 스몰 포워드로 많이 좀 이미지가 바뀌긴 했는데 득점을 정말 잘했던. 그러니까 지금 뛰었어도 상당히 잘했을 거고 그 당시에도 득점 2위도 하고 득점 왕은 제가 알기로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득점 2위도 맞아요. 이 선수 참 잘했던 선수였는데 그죠? 그렇죠. 플레이가 아주 인기도 꽤 있었고 보스턴이라는 팀에서 집중 조명도 받으면서 잘했고 파이널 MVP도 탔고 요즘 메타에도 맞을 것 같은 게 외곽도 괜찮아요. 포스트업도 되고 수비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뭐 기본기가 좋고 그런 선수였죠. 네. 재밌는 건 이 선수는 평생 레이커스 그쵸, 팬으로 레이커스 살다가 잉그루드였거든. 바로 집 옆 근처가 홈구장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보스턴에 뽑혀서 보스턴맨이 됐고 또 아주 운명의 장난처럼 파이널에서 또 레이커스를 꺾고 우승을 하고 그 2008년 1차전이 되게 컴백 경기로 발을 절고 나갔다가 자전거를 막 타더니 복귀해가지고 그 휠체어 타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막 팔팔 날고 퍼포먼스라는 말이 의도적이었다라는 의심을 받았죠. 그리고 파이널 당시에 이제 당시에는 메타 월드피스였겠죠. 그 선수와 아주 신경전을 굉장히 펼쳐서 아테스트가 여기 헤어밴드를 내려가지고 눈을 가려버리는 막 그런 것도 하고 누구지? 신발을 한번 아테스트가 했는데 그거를 밖으로 그 아테스트가 던졌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참 괜찮았던 선수인데 이게 아쉽네요 오늘. 제가 피어스 인터뷰를 보다가 본 건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요즘 세대 선수를 많이 싫어하나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CBS 스포츠에서 또 이 사람이 말한 게 있는데 이제 폴 피어스가 르브론 제임스를 역대 탑 5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He never built organization from ground up. 그러니까 팀의 빌딩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언제나 완성된 팀에 가서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난 이 선수를 탑 5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논리가 빈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근데 로드맨만큼이나 르브론 제임스를 싫어하는 게 폴 피어스예요. 원래. 그러니까요. 현역 때부터 뭔가 부터도 봤었고 르브론한테 뭔가 많이 밀렸거든요, 솔직히. 아무래도 그렇겠죠. 보스턴이 약간 이제 하향세를 겪을 때 르브론이랑 많이 매치가 됐는데 그때 거의 털렸던 걸로 기억을 해서 참 이 선수가 이런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폴 피어스 하면 또 생각나는 일화들이 두 분이 좀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별명이 난 제일 멋있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더 트루스. 더 트루스라는 별명은 진짜 진실이 형이라 불렸죠 저희 나라에서. 트루스하고 디 앤서 이 두 개의 별명은 정말 멋있는 별명이다. 근데 진실이 왜 형. 그게 별명이 된 거예요? 아마 그게 샤키로닐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선수는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진실 뭐 더 트루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됐을 거예요. 솔직한 제가 사람이라고.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별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 별명이 특별한 게 없는데 폴 피어스 PEP로 시작되기 때문에 PEP라서 P 스퀘어가 제 별명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별명이 생긴 거죠. 더 트루스라는 별명이
정말 멋있게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되게 잘해줬어요. 잘해줬고 사인도 많이 해줬고 압둘라임하고 둘이 같이 왔기 때문에 둘이 1대1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그 체육관에서 계속 매일매일 1대1을 했다고 했고 그때는 팬들이 샤리 압둘라임 팬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 더 일찍 데뷔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반적 우리 같이 취재했던 기자들은 폴 피어스가 아마 더 나중엔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폴 피어스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황금 드래프트였어요. 그때 10번으로 뽑혔잖아요. 그때 비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나를 지나친 지나친 선수를 다 후회하게 만들겠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그때 뭐 황금 드래프트일 수밖에 없는 게 뭐 비비. 빈스 카터, 앤선 제이미슨 같은 동기들 그 3학년을 마치고 들어온 동기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밀렸지만은 가장 성공한 선수가 됐죠. 대학 때는 어떤 선수였어요 혹시? 대학 때도 캔사스 대학을 나왔어요. 캔사스 대학이 그때 98년도에는 빅4 팀이 정말 잘했어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빈스 카터하고 제이미슨이 있었고 애리조나 대학교 마이크 비비하고 전년도 우승팀이었거든요. 그 멤버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이클 디커슨 그리고 뭐 제일 좋아하는 제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팀이었고 캔사스는 라프렌치하고 폴 피어스가 있어서 또 강팀이었어요. 두 선수는 대학 그 보스턴에서도 같이 뭐 달라스에서 뛰기도 했었고 여러 뭐 옮겨 다녔었죠. 그리고 뭐 그래서 재밌다. 전미 1위를 막 번갈아가면서 막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파이널 4에 오른 유일한 팀은 노스캐롤라이나였고 폴 피어스는 라프렌치가 시즌 초반에 다쳤을 때 갑자기 치고 확 올라왔어요. 엄청난 득점으로 팀을 승리로 막 이끌면서 또 득점력이 굉장하구나 이런 걸 보여줬던 선수였고 주가를 올려서 로터리 픽에 뽑힌 건 당연하게 보였었던 선수였죠. 뭐 대학 무대를 막 지배하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었네요. 대학 무대를 그때는만 하더라도 4학년들이 많이 고학년들이 아무래도 3학년까지 뛴 거잖아요. 폴 피어스도 라프렌치가 팀의 어떻게 보면 주 선수였죠. 라프란치 아마 속심도 알 텐데 그 제이윌의 그 팔꿈치 패스를 올스타전에서 그 공을 레이업을 실패했던 그 명장면이 이제 항상 그 하이라이트가 거기서 끊기거든요. 패스를 연결해 준 것까지만 그랬던 선수. 3점도 좋았던 빅맨. 그리고 그때 빅4의 마지막 팀이 듀크였어요. 듀크는 그때 1학년들 뭐 팻5를 넘가는 1학년들을 뽑았다라고 해서 엘튼 브랜드, 셰인 베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크리스 버지스 그리고 윌리엄 에이브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1학년들이다 보니까 켄터키에게 역전을 내고 결국 우승을 켄터키가 하거든요. 그때 그 파이널 4 MVP를 받았던 게 제프 셰퍼드라는 선수예요. 리드 셰퍼드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따라서 켄터키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죠. 위원님 이런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물론 이제 오래 보셨으니까 뭐 한 건데 진짜 부러워요. 재밌지 않아요? 네. 그때 제가 룸메이트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한국 친구랑 같이 그때 16강이었을 거예요. 8강이었나? 16강이었나? 듀크랑 켄터키를 봤는데 상대가 안 돼요. 원래 실제로. 한 15점 차 전반에 났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요. 켄터키가. 1학년들이기 때문에 듀크가 그 분위기가 넘어가기가 안 되더라고. 와 그때 그렇게 기세를 타고 쭉 가서 우승을 했죠. 우승할 멤버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걸 보고 기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던 그때 토너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볼피어스 하면 또 이제 그 앤트완 워커 뭐 나중에 댈러스에서 뛰기도 했지만 그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미디어가 이만큼 확대되지 않았을 때 뛰었다는 거를 감사할 선수 아닌가요? 그 난사의 거의 뭐 끝판왕이어서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놀림을 받는 선수였을 텐데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선수여가지고 불량감자라고 불렸던 앤트완 워커 어떤 선수였나요? 네. 앤턴 워커는 다이나믹 듀오. 그 96년도 켄터키 우승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2학년 선수였는데 그때 멤버가 아주 화려했죠. 그때 NBA 선수 8명인가 아마 켄터키에서 나왔을 거예요. 지금 켄터키 감독인 마크 포프도 있었고 주전도 아니었고 뭐 토니 델크, 월터 누구지? 그 보스턴에 있었던 선수 그리고 론 머서 뭐 이런 선수 있어서 멤버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전미 2위였어요. 근데 1위였던 팀이 마커스 캠비가 있던 유메스인데 파이널에서
파이널 4에서 붙었어요. 4강에서 붙었는데 사실 그 30승 1패인가 아마 UMS가 했고 켄터키가 2패를 했을 거예요. 이게 그중 2패 중에 한 패가 정규 시즌에서 UMS에게 붙은 거였는데 패한 거였는데 그걸 뒤집었죠. 예. 그 뒤집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즌 초반에 토니 드레이크를 포인트 가드로 썼어요. 그냥 포인트 가드를 근데 너무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슈팅 가드 돌리고 1학년인 앤토니 앱스를 선발로 포인트 가드를 쓰면서 팀이 달라졌고 결국은 켄터키가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우승을 한 다음에 그 감독이 릭 피티노가 보스턴 셀틱스의 감독으로 부임하죠. 그래서 뽑은 게 앤턴 워커, 아까 말한 그 월터 누구지? 월터 메카티 선수. 나중에 또 롱머서까지 데리고 오죠. 근데 결국 성적을 못 내고 학연으로 시작을 약간 하죠. 네. 학연의 끝판왕이었네요. 그리고 그때 우승할 때가 프레스였어요. 매치업 존 프레스를 썼는데 이게 NBA에서 안 통한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메타에서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해요. 왜냐면 12인 로테이션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명의 NBA 선수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풍부하게 쓰겠습니까? 근데 NBA 모던 애들도 주전 앱스 같은 모던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프레스를 막 걸면은 상대는 뭐 지치고 나중에 하프라인도 못 올라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예. 그 농구를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인물이 나중에 플로리다 대학에서 하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우승을 2번 이끌었고 지금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죠. 예. 그런 농구를 로 우승을 한 거예요. 예. 지금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 예. 프레스 농구 작년 통한다는 거 인디애나가 보여줬거든요. 예. 왜 안 할까? 시카고 불스 멤버로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예. 도노반 감독이 그 농구로 우승을 2번 했거든요. 2000년도에 준우승을 해요. 플로리다 대학이. 그때도 토너먼트 내내 전반을 다 져요. 후반에 다 뒤집어요. 예. 프레스로 상대 체력 다 빼놓고 뒤집는 거죠. 뭐 마이크 밀러 이런 애들 데리고 도넬 하비 그리고 뭐 이런 애들 데리고 거기도 멤버가 워낙 화려하니까 막 체력전으로 펼쳐서 우승을 하거든요. 그 농구 나는 지금 메타에서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지금 시카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안쪽에 이제 부세비치가 있기 때문에. 안쪽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앞선에서 조지고 앞선에서 죽이는 거니까. 부지알리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하니까 커피 화이트 뭐 이런 애들 앞선에서 조지고. 아 재밌다. 얘기를 듣게만 듣는데 안 그래도 댈러스 얘기해 주셔서 생각나는데 폴 피어스가 댈러스로 올 뻔했죠. 그러니까 뻔했죠. 막 구단 그 당시 구단주 마크 쿠반이 스포츠 일러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승 시즌 직후에, 그러니까 보스턴이 우승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원래 이제 폴 피어스가 댈러스로 오는 게 확정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삼각딜이었어가지고 제 3회 팀까지 껴서 이제 트레이드 제안을 했는데 마지막 팀이 자기가 팀에서 지명권이 나가는 걸 몰랐대요. 그래서 트레이드 직전에 빠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못 뛰었던 제이슨 테리와 폴 피어스는 보스턴에서 다시 만나서 우승에 실패하고 브루클린에 건너가서 다시 빅3를 했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하죠. 테리는 그 문신을 지웠나요? 그 보스턴 셀틱스 모르겠습니다. 문신을 뭐. 제가 제이슨 테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댈러스 때만 하더라도 되게 자기주도적인 플레이였거든요. 4쿼터 되면. 근데 이게 확실히 폴 피어스 같은 득점형 선수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폭탄 처리기 되더라고요. 이게 공을 못 갖고 있으니까 제가 테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도 와 그때 브루클린 때 경기를 잠깐 봤는데 제가 알던 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그냥 뭐 캐치앤슈터처럼 바뀐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그 당시 브루클린보다 지금 브루클린이 좀 더 낫지 않나요? 그래도 훨씬 낫죠. 그때는 막 미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브루클린이 보스턴 셀틱스 우승을 또 나중에 도운 그 픽이 아마 제일런 브라운과 테이텀이 됐던 감사해야죠. 네. 그런 거. 지금 브루클린이 보스턴의 미래를 살려준 당시만 해도 근데 그 브루클린으로 선수들이 옮겨갔을 때는 그래도 꽤 할만한 왜냐면 데런 윌리엄스 뭐 있었고 센터가 브룩 로페즈 뭐 이렇게 있었나 그래가지고 조 존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빅5 같은 느낌으로 뭔가 그때 별명이 그거였잖아. 조드보. 그러니까 너무 이름값 있는 선수인데 쟤 누군데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 그 조 존슨이 거의 약간 그나마 좀 잘한 편에 속한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렇게 회자되잖아요. 그 나이 든 선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반면교사로 맨날 삼아야 될 게 그 네치의 운영이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제가 그때 브루클린 경기를 봤던 이유가 데런 윌리엄스가 그땐 잘했지만 데런 윌리엄스 때문에 본 게 아니라 제이슨 테리의 말년을 보려고 저는 브루클린을 봤거든요. 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단 경기에 잘 안 나오고 나와도 슛만 던지니까 하이라이트를 볼 게 없어요. 그냥 뭐
데런 윌리엄스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잘한 선수였거든요. 진짜 제가 유타에서 뛸 때만 해도 와 진짜 저 선수는 진짜 크리스 폴보다 잘하는 거 아니냐 막 저는 두 선수가 라이벌이었으니까 근데 네츠가 가지고 확 그냥 꼬꾸라지더니 결과적으로는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네요. 실제로 크리스 폴보다 먼저 뽑혔잖아요. 먼저 뽑혔었고 드림팀에도 뽑히었었고 잘했었는데 특히 유타에서 스타크턴 말론 콤비를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부상이 좀 아쉬웠죠. 상대팀한테 거의 악마였어요. 진짜 미들 다 먹고 막 진짜 잘했는데. 맞아요. 그때도 보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데런 윌리엄스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나요? 데런 윌리엄스 크리스 폴처럼? 아니 뭐 대학에서는 그 잘했어요.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그때만 하더라도 메타가 빅맨들 메타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일리노이 대학은 3가드를 쓰는 그 세 명이 다 NBA거든요. 루스헤드라고 아시죠? 루스헤드. 알아요. 디 브라운 그리고 데런 윌리엄스 이 세 명의 가드를 축구로 한 3가드를 쓰는 팀이었거든요. 되게 특이한 팀이었죠. 근데 파이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만나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그때 딘 스미스 감독 우승 이후에 우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로이 윌리엄스 감독이 새로 왔는데 우승을 하기 위한 전략을 잘 짜온 거죠. 시즌 내내 지역방을 한 번도 안 썼던 팀이에요. 스카우팅 리포트에도 나와 있어요. 이 팀은 맨투맨만 쓴다. 갑자기 2, 3지역방을 씁니다. 파이널에서. 근데 3가드가 있고 이 팀이 전 파이널 4에서 붙은 팀이 루이빌이에요. 루이빌은 40분 내내 2, 3지역방을 쓰는 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캐롤라이나 지역방을 쓸지 몰랐기 때문에 못 깨요. 이걸 전반 내내. 그렇게 4강에서 잘 깨던 팀이. 후반에 당연히 준비를 해왔겠죠? 1-3-1을 썼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또 한 방 먹어준 거죠.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경기는. 그러니까 단기전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는 카드 하나씩 꺼내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난 진짜 듣다 보니까 감염되는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뭐 물론 폴 피어스 얘기하다가 뭐 데런 윌리엄스 얘기까지 근데 하는데 그때 추격을 잠깐 해요. 일리노이 그때 핵심이 데런 윌리엄스였습니다. 패스면 패스 3점에 3점 이걸로 잠깐 따라붙어요. 한 7점 차까지 따라붙는데 그때 데런 윌리엄스가 있었다. 그리고 그 NBA 3명 3인방 중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냈다. 루스헤드도 나중에 휴스턴 가서 꽤 했잖아요. 근데 제일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사실 이름값은 디 브라운이 원래 제일 높은 선수였는데 NBA에서는 제일 못했죠. 재밌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디그린과 폴 피어스 얘기해서 이렇게 데런 윌리엄스 얘기까지 넘어왔는데 다시 좀 이제 주제로 돌아가가지고 디그린과 폴 피어스의 어떤 뭐 설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두 선수 그냥 티어만 놓고 보면 어떤 선수가 더 위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폴피어스가 위 아닌가요? 디그린 아니에요? 우승이 그러니까 빅3의 일원이었는데 저는 디그린 다 봤잖아요. 디그린의 디포이도 있고. 저는 폴 피어스가 위라고 그래요? 넌 당연히 디그린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if예요. 단장이죠. 내가 만약 단장인데 두 선수를 남겨놨어요.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어. 그러면 팀의 일원으로 기능했을 때 재기량을 한 선수보다 어디든 갖다 놔도 재기량을 발휘한 선수를 데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별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그린이 우승을 많이 해서 그 위라고 치면은 막 룽롱리 이런 선수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디포이를 약간 파엠이랑 약간 어느 정도 비빈다고 하면 우승이 4번이니까. 컬이 없는 디그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피어스도 가넷 앨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네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빅3의 원조잖아요, 사실. 빅3라는 명칭을 그쵸. 처음 사실 되게 저는 그때 의아스러웠던 게 레이 앨런이나 가넷이 조금 더 네임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스턴의 피어스 쪽으로 뭉치는 바람에 피어스를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좀 위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있지 않았나. 저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때 8살, 9살 막 이랬을 때라서 NBA를 못 봤어요. 그 굉장히 제가 그때 군대 가기 막 직전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군대 간 해에 그 오프 시즌에 딱 트레이드가 됐는데 그거는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빅 트레이드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요즘 메타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3명은 잘하는데 나머지 솔직히 별로였잖아요. 뭐 에디 하우스, 캔드릭 퍼킨스 뭐 이런 애들. 근데 그 하다 억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벤치도 좀 약했고 요즘 메타에서는 쉽지 않을까. 캔드릭 퍼킨스 이렇게 너무 못하는데 캔드릭 퍼킨스 약간 이러면은 캔드릭 퍼킨스 잘해요? 나름 솔리드한 자원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리고
그 전까지는 빅3를 구성해가지고 우승하는 게 힘들었어요. 예. 근데 론도도 있어. 론도. 론도 맞아. 그때 론도와 맞아, 지금 맞아. 그때 론도와 우리가 아는 론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자아는 강했지만 뭐 슛 없었고 좀 성격 안 좋은 맞아요. 이런 애였잖아.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보스턴에서 원래 조금 두각을 나타내서 딜론테 웨스트가 조금 그 약간 왼손잡이이기도 해가지고 좀 보스턴에서 조금 피어스 좋아서 뭘 좀 하려고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아마 반대급부로 미네소타로 넘어갔던 걸로 알제퍼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넘어갔던 글렌 데이비스도 있었고. 잘했죠 데이비스는. 그리고 그 선수도 있었는데 3점 좀 되는 리온포 리온포도 3점을 넣는 빅맨이기도 했었고. 제 기억에 켄드릭 퍼킨스는 엄청 기름선으로 기억하네. 네. OKC에서 봤었는데 와 얘는 어떻게 공을 다 넣치지? 벌써 잘했는데 퍼킨스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수비는 아직도 기억나요. 수비 되게 잘했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퍼킨스를 많이 봤던 때는 웨스트브룩 옆에 있을 OKC 때라서 그때 막 웨스트브룩에 골밑 패스 넣어주는데 이게 공이 V자로 나오는데 이렇게 놓쳐서 저 위로 나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퍼킨스도 디그린하고도 별로 좀. 그쵸 별로 안 벤치에 좋아하죠. 있을 때도 막 엄청 그때 퍼킨스가 막 들어오려고 막. 맞아요. 디그린이 약간 자기보다 실적 아래인 선수들한테는 대놓고 까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정치적이라니까요 디그리는. 그 커리한테는 절대 못 가. 재밌다. 이거 그때 보스턴이 빅3로 우승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때 처음 보여준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 전에도 있었네. 마이클 조던하고 피펜하고 로드맨도 빅3라고 봐야 되겠네. 근데 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뭉쳤다라는 그러니까요. 점에서 약간 거기 그래도 그 시대 때는 압도적인 일황의 느낌이 여기는 좀 있었는데 뭔가 조던이랑 여기는 티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조던과 나머지라고 하면 그래도 그쵸. 레이 알렌, 가넷, 피어스는 나름대로 물론 가넷이 조금 위긴 하겠지만 그거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 파이널 MVP를 사실은 가넷이 받았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피어스가 20점이 간 넘는 평균 득점이었고 하여튼 피어스가 임팩트 때문에 받았는지 그때도 애매했어요. 누가 받아도 사실 이상하지 않았는데 1차전에 아마 임팩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예. 다치면서 나갔는데 돌아와서 좋은 퍼포먼스로 이겼고 사실 그때 언더독이었어요. 보스턴이. 레이커스가 더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넘이 그때 다쳐가지고 가솔이 센터를 보는 상황이었고 가솔이 가넷에게 어떻게 안 됐기 때문에 보스턴이 우승을 하면 폴 피어스가 받을만 했죠. 예. 생각해보니까 보스턴이 그때 셌네요. 빅3 팀이 아니었네요. 그 제임스 포지도 있었어요. 아니 롤플레이어들을 너무 잘 모아가지고 아예 습자지는 아니었다라는. 그 되게 또 션 베티어? 나중에 마이애미에서도 뛰었던. 베티어는 아니었나? 베티어는 휴스턴이었나? 아무튼 괜찮은 팀이. 이제 안 한다. 내가 왜 보스턴 싫어하는 팀인데 왜 보스턴을 옹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 시절 론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론도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진짜 0에 가까운 약점이 있으면 100부터 0까지 능력치가 있으면 0에 가까운 약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리그를 어떻게 씹어먹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 론도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씹어먹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압도하는 느낌이었잖아요. 저는 약간 한입 처음 보스턴 때는 그때는 아직 연차도 낮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랬던 느낌이라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슛도 없고 자유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비가 붙질 않으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패스를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쉐깅에 어떤 약간 쉐깅을 워낙 하니까 앞에 막는 사람 없으니까 뭐 다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론도는 약간 게임 조립의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 선배들한테 뭐 맞으면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당시 론도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또 내부 여론이 있었을 테니까. 론보도가 한성격하니까 오히려 대들고 막 이랬죠. 댈러스에서도 장난 아니었죠. 네. 앨런이랑도 뭐 싸웠다라는. 그리고 그때는 또 좋은 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플로피를 또 레이알한테 쓰는데 네. 앞에 수비도 없는데 뿌려주기 얼마나 좋아. 레이알한테 가면은 뭐 어시스트 하나인데. 알아서 해주니까. 론도가 항상 하입을 받았던 거는 이제 레이 앨런이 떠나고 이제 데릭 로즈와 약간 쇼다운을 펼치던. 제가 알던 때가 그때. 그때가 이제 보스턴 빅3의 이제 완전 끝물. 그때는 가넷이나 이런 선수들이 막 그 밀어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필 또 레이 앨런이 그때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는 바람에 이게 서사적으로도
론도가 더 막 불타오를 때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론도 완전히 그 버블 때도 잘했고. 댈러스에서만 왜 그랬던 거예요? 칼라이라고 막 싸우기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댈러스 때 론도를 보면 아 수준 차이가 나서 싫어한다는 게 저런 느낌인가?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을 봐요. 아 근데 이게 좀 변인데 댈러스는 참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네요. 왜냐면 뭐가 나오면 댈러스에서 한 번씩 다 뛰었던 그렇죠. 단년 계약을 많이 했나? 그렇죠, 그렇죠. 단년 계약 운영을 많이 했나? 그래서 웬만해서 댈러스는 다 거친 것 같아요. 그 제가 정말 싫어하는 디조던도 나중에 댈러스에서 아 나중에 갔었어요? 나중에 아까 막 말나왔던 막 앤토안 워커드. 워커도 갔었고 많은 선수들이 에릭 댐피어 넘버 2 센터 시절에 에릭 댐피어도 아마 모를 텐데 그 달른벨트라고 달래메 알죠. 달래메. 달렌베어. 진짜 제가 본 센터 중에 가장 못하는 센터. 아 진짜로? 제가 봤던 그러니까 제가 그 DVD로 봤던 선수 중에 와 쟤는 왜 저기 있지? 필라델피아 있을 때는 나름 했어. 그래도 국내에선 달렘 베코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미완의 약간 대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자밀원이도 원래 댈러스 맞아요,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약간 몸이 라거나 같았어요. 라거나 같았는데 스킬은 치기가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이 뛰던데. 네, 원드립을 치고 플러터, 원드립 치고 플러터 이거 되게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뭐 밤을 샐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폴 피어스 선수가 사람이 폴 피어스 뭐라고 호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폴 피어스가 지금은 이렇게 좀 실현을 많이 하면서 본인만의 또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 선수는 또 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또 레전드 선수였다는 거를 저희가 오늘 한번 추억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리그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줘야 또 재미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폴 피어스의 계속되는 망언을 저희 한번 기대해보는 걸로 하면서요. 네, 오늘 느바비큐 NBA 위클리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